백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카톡 검열 문제, 이것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좀 진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라 할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카톡 문제와 관련해서 카톡이 무슨 가짜뉴스 성역이냐, 가짜뉴스에 기생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력을 집중해서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톡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사적인 대화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열을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소위 계엄 정국 내지는 탄핵 그 정국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동서 뭐 고금까지는 아니라도 동서 여러 그 세계적인 나라들이 대다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표현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톡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압박하는 부분들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역풍이 불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카오 스토리의 메신저라든가 카톡 채팅 대화 내용 자체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허위 뉴스, 허위 사실이든 아니면 그 진실이든 간에 이 발표하게 되면은 이 정통망법에 허위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진실인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어떤 명예손상 해이가 있다고 하면은 현재 법 제도에서 충분히 자구행위나 내지는 형사처벌을 소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톡 자체를 압박하는, 이 카톡에 주고받는 채팅이나 메신저를 가지고 이 논란을 일으키는다는 자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금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에서 너무 오만불손한 게 아니냐는 지금 오바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완전히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식을 폄훼하고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카톡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개인의 명예손상,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법적인 대비책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당사자들의 불리한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된다는 걸 사전에 막고 그거를 봉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겠다는 건데, 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입틀막 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 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행사에서 뭐 좀 소리친 의원이라든가 대학생에 대해서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경호본부장은 이광우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짜뉴스라고 하더라도 그 가짜뉴스 판별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민주당한테 유리하면은 팩트고 불리하면 가짜뉴스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얘기를 했네요. 자기의 부친이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도 가짜뉴스다. 이재명 부친이 그 안동에 있을 때 그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 담배 대금 그걸 이제 담배를 전부 팔로, 그때 그 뭐 이장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팔로 가가지고 그 대금을 받아가지고 횡령해버렸다 이거죠. 도리지구덩을 해갖고 다 잃어가지고 그때 서울로 야반도주 했다. 뭐 사실인지 아니 누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본인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다. 소년원 갔다 왔다. 소년원 갔다 왔다. 중학교 중퇴하고 뭐 이런 얘기들. 물론 가짜 뉴스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해악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할 사람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동의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적인 그런 대화 통로, 그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틀어막겠다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전용기 의원이 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카톡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민이 이용하는 횟수가 수천만 명 정도 됩니다. 5,200만이라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천만이라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엄 정국이나 탄핵 정국을 이용한 이런 부분까지 제어를 하려고 하는 오만불손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유리한 부분은 팩트라고 인정을 하고 불리한 부분은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할 땐 팩트고 불리할 때는 페이크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나 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오만불손한 오만방자한 지금 심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입틀막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야권에서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입틀막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의 이 언론의 자유까지 검열하겠다는 그런 것은 정말 반민주적 발상이고 사실 가짜 뉴스 진원지가 어딥니까? 솔직한 얘기가. 카더라. 최근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오른다고 하니까 그거 고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가짜뉴스야 하면서. 그 여론조사 했던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고 또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또 당장 당장에서 도주했다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들 누가 판별을 할 것입니까? 그동안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라든가 뭐 사드 사건 또 태양광 뭐 사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최근만 하더라도 김어준 뉴스 하면은 거기 음모론에 진원지라고 그렇게 속으로 비판이 아니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비판한다는 상전으로 떠받들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다 엎드리고 앉아 있잖아요. 유력 당직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 김어준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은 없이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한다든가 가짜뉴스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입틀막을 하겠다. 네. 그거 경고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이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의 옹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결국은 저는 자충수를 둔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민도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엄청나게 지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심리 자체라는 것이 결국은 자충수다. 그래서 이 계엄 정국이나 탄핵 정국으로 인한 오만방자하고 오만불손한 심리가 이미 지금 팽배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된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이런 자충수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설령 조기 대선이 가설로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법적인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또 대법원까지 이 대선 전에 이 결말이 난다고 하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다음 타자는 누구이며 유력 주자가 야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 플랜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일극체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옹이 철옹성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심리가 여권이 아닌 야권 내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네거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경고 차원에서 무슨 민주 파출소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국민들의 카톡까지도 검열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나부터 체포하라 이렇게 지금 고발하라 하고 있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내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고발 안 하느냐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 같으면은 최고위에서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카톡같이 검열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따둑거려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불을 지른 것 아닙니까? 겁박을 하는 거죠. 겁박을 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정황들이 자기 뜻대로는 지금 되지를 않고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지지율은 추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난 거예요. 조급증이 나다 보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이 친명의 그래도 원로급들이 좀 진중하게 접근을 하라. 온건 좀 합리적인 대체적으로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은 이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조언하는데도 지금 듣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폭주 기관차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그런 말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 역할, 그다음에 폭주하는 기관차, 만약에 이 바퀴가 탈선되거나 펑크가 난다라고 하면 제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충돌로 인한 정말 그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오만불손하고 오만방자한 이런 심리의 확산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지지율도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권의 결집 이런 걸 떠나서 야권이 이런 지금 상황에서도 지지율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추락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잘 분석을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곧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순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일을 해 나가야 지지율도 오르고 그게 또 큰 정치인이 되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